외국인들이 산 것 중에 82%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오버해서 오른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리돼 가는 상황이 아니냐. 근데 정작 여기서 개인들은 팔아요. 수급이 좋으면 사는 거고 나쁘면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네, 오늘 모신 분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깜짝 놀랐잖아요. 네. 오발령으로 이제 뭐 네.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네. 그거 하면서 야 다시 한번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 북의 휴전 네. 관계에 있는 그래서 언제든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 요거에 다시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다시 외국인의 입장에서 야 이런 나라에 이번 이 상황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이게 부각이 되면서 투자 마인드에 뭔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더 어제는 좀 난리를 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북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뭐 2단계 뭐 이렇게 낙하 지점도 이미 다 공표를 한 건데 뭐 우리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르고 있었지만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거의 동시에 이제 일본은 오키나와 쪽, 우리는 이제 백령도 쪽 이렇게 해갖고 말하자면 문자가 막 재난 문자가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뭐 재난 문자가 잘했네 못했네 이제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실 컨트리 리스크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리 리스크라고 얘기하려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뭐 연평도 포격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구체화된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쨌든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어제 5월 말일에 그런 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계속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추가적인 어떤 구체적인 막 국지전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쪽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뭐 고지되고 지금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어제는 이제 금방 실패했다는 게 금방 이제 밝혀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게 그럼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엔 저도 이제 외국인이 왜 사는 건데 도대체. 근데 주로 외국인들이 산 것 중에 82% 정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반도체에 지금 국한돼 있다는 거죠. 뭐 가끔 다른 것도 사지만 주로 이렇게 최근에 와서 돼 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좀 분리해 볼 수가 있어요. 반도체라는 거는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네. 그 반도체가 살아나면 우린 그냥 살아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반도체가 왜 나빴냐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런데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업황의 바닥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진다. 라는 얘기가 꼭 따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아지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선행하니까 지금 반도체가 움직인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행의 정도를 우리가 뭐 그냥 임의적으로 막 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희한한 게 하나가 나온 거예요. AI. 엔비디아가 그걸 쏘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그 사실 여부 이게 진행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왜 반도체가 좋아지는데 왜 바닥을 치고 앞으로 좋아지는 데에 대한 구체적인 뭐가 하나가 터진 게 AI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에서도 경험했지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일회성 테마가 아니고 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오랫동안 끌고 가는 그런 이슈들은 대개 뭐냐면 다른 산업으로의 전파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근데 AI도 보면 뭐 아무거나 갖다 대면 다 되는 것 같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워낙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믿을 게 메가캡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쪽을 위주로 이게 싹 몰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AI가 제대로 되려면 시스템 반도체건 또 우리나라가 강점인 메모리건 이런 거 안 따진대. 다 필요하대. 맞는 말이죠. 다 필요하죠.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만 갖고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이제 말하자면 뭔가 그동안에 얘기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수요처가 하나가 나타났다 시장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좋은 걸로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워낙 강하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별로 신경 안 썼던 건데 저는 이제 28일 날 그 이창용 한흥 총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이의 1.75%포인트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하죠. 미국은 계속 금리 올리는데 우린 지금 3차례나 동결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투자해 됐던 외국 돈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래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5월에는 나 같은 채권도 다시 채권 쪽 투자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한은 총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히려 이번에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빠른 시간 내에 미국 금리가 떨어지면 원화가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근간에 깔린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이제 구매력 평가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러로 그 1달러 대비한 원화로 얼마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스타벅스 대비 뭐 맥도날드 대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물가 상승률이 우리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우스운 비교지만 스타벅스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1,150원이 적정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제 나오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보면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주식을 계속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에 베팅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뭐 한참 후에 우리나라도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계속 그러니까 뭐 몇 개월 후에 뭐 다가올 리세션이나 이런 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몇 개월은 세월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는 오늘이야 뭐 이제 조금 부채한도 협상 의회 통과 때문에 멈칫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됐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관찰할 건 뭐냐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느냐, 이걸 지속하느냐. 만약에 여기까지 하다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거고. 근데 계속해서 사준다면 미국도 뭐 어젯밤에도 뭐 엔비디아 좀 빠지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엔비디아도 뭐 이렇게 그냥 우주선 띄우듯이 주가가 이렇게 갭상승 해갖고 위에 그냥 뭉쳐 있잖아요. 그러게요. 삼성전자 시총의 3배라고 하는데 하루에 24% 그러니까, 오르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AI에 너무 기대 갖지 마라. 근데 이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자꾸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면 안 되고요. 이 시장은 원래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정리를 한번 해야. 그래서 훅 날르고 정리되고 훅 날르고 정리되고 이러면서 점차 실제로 AI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것인가로 압축돼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아마 저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 거를 우리가 해석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반도체에 대해서 사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시장 그러니까 신흥국을 사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총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산다는 게 한국을 사는 거나 똑같은 결과고 지금은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AI라는 게 튀어나오면서 그 AI 중에 한쪽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우리나라를 전혀 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금년 들어서 한 12조 샀는데 외국인이
근데 9조 8천억이 삼성전자예요. 아, 엄청 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사면서 그나마 거기서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반도체. 왜 그러냐면 2차 전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2차 전지 살 수는 없잖아요. 2차 전지도 좋지만 물론 2차 전지도 조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동안에 급히 올랐다가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반도체는 오랜 기간 비교적 조정을 받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반도체는 전적으로 외국인한테 달린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반도체에서 우리는 보면 최근에 한 며칠 동안 기관도 계속 반도체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샀다.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의 추가 상승은 외국인 손에 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예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 11만 원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일부 파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팔았다가는 실수하는 거 아닐까? 정말 요새 목표 주가를 뭐 16만 원, 심지어 2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게 시장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본다 하는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 목표 주가는 아무 의미가 전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 목표 주가가 얼마가 가는 거하고 그 목표 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12개월을 보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내 투자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5월 18일 날 이미 그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먼저 그랬지만 10일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돌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10일 이평이 죽지 않는 한 기다려보는 게 맞는 답. 그게 죽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구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그 위를 5일 평균이 타고 있고 일봉은 그 위에 있고 뭐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도 그 위에서 일어나는 조정은 사실 대세에 지장 없다. 근데 10일 이평이 꺾인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급에서 파동이 밑으로 죽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못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사고 너무 빨리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매수 시그널이 제대로 잡힌 다음에 사시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빨리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파는 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있어도 많이 이제 지금 막 그 오르고 있는 주식과 못 오르고 마이너스에 있는 주식, 플러스에 있는 주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플러스인 주식을 팔게 되는데 요걸 거슬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AI 이러니까 요새 이제 AI가 이렇게 한번 난리치게 한번 움직였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AI 관련주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잖아요. 서부 개척 시대 때 미국에서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실제로 돈 번 사람이 누구냐? 청바지 장사. 네, 청바지하고 곡괭이 판 사람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가 인공지능이지만 그 인공지능 갖고 뭘 하는 데는 돈을 벌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종목 추천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걸로 올 들어서 4배 오른 주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AI라니까 전부 무슨 IT 쪽에서만 찾으셨단 말이에요. 루닛은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암 진단을 하는 그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네. 루닛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 AI가 굉장히 확장되고 확장될수록 반도체는 유리하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에서 누군가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전환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가 재고 상황이 그렇게 좋아진 건 아닌데 네. 단지 이 엔비디아의 실적, 네. 그다음에 거기에 납품하는 이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고점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삼성전자 10만 원 갈 것이냐, SK 하이닉스 뭐 16만 원, 20만 원 갈 거냐, 이거는 결국 이것이 일회성 테마냐 아니면 진짜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혁신적인 트렌드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10만 원 넘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가 중요한 거는 그 언젠가가 그치, 지금 내가 상승,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AI 때문에 반도체가 훅 달았어요. 희망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뭐 체크를 해보니까 그 DDR 가격은 스팟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이게 좋아질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실제로 그 가격이 오르고 그게 좋아질 때쯤이면 이미 10만 원 넘어 있을지도 모른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종목이 그 섹터가 가지고 있는 수급을 체크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개인 투자가가 무슨 수로 그 많은 수급을 체크하고 저는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 사서 올리든 기관이 사서 올리든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수급이 좋으면 사는 거고 나쁘면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게 10일 2평의 슬로프예요. 그 각도. 이거를 제발 좀 보시라. 이 굉장히 쉬우니까. 물론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거의 95% 이상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가 아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대로 했으면 5월 18일 날 이미 샀어야 돼요, 반도체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제 내릴까 고민해야 되는. 언제 매도할 것이냐. 네, 그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괜히 11 2평선의 슬로프가 죽지 않는데 먼저 내릴 필요가 없다. 그거는 그냥 원래 주식시장이 그런 데다. 네, 그래서 뭐 AI 열풍이 불어서 반도체로서는 상당히 다행이죠. 네, 그런 의미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참 재밌는 현상인데 그 반도체가 잘 나가면 2차전 지주가 조금 이렇게 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네. 2차전 지주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반도체가 약간 조정을 받는 느낌? 이게 유동성의 문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에는 BBIG라 갖고 너도 나도 다 올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의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동성 자체가 제한돼 있고 그 제한돼 있다는 말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외국인이 안 사면 못 올라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를 외국인이 사냐 그러면 반도체 오르고 반도체 안 사고 2차 전지 사냐 그러면 2차 전지 오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근데 2차 전지에 아주 묘한 움직임의 변화가 감지돼요. 어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어제 이제 5월 말일 날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코스닥의 세 종목을 다 샀어요. 네.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 좀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11 2평을 위로 세우면서 그 정배열 형태의 초기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좀 오버해서 오른 건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리돼 가는 상황이 아니냐. 근데 정작 여기서 개인들은 팔아요. 그래서 조금만 오르면 이제 혼났어, 무서워, 지겹다 이러고서 이제 파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이제 그 분할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계속 체크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2차 전지주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을 받아서 그 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그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니까 성장 섹터고 장기 투자는 뭐 말할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게 반도체 관련하고 2차 전지 관련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적인 기술력도 있고 시장도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이렇게 세 개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관련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2차 전지를 무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2차 전지가 그동안에 조금 빠르게 급등하면서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그 매수 시그널을 종목별로 좀 차이는 있는데 조금씩 나타내주는 종목들이 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도 좀 해봄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 투자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퍼뜨리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성장 산업인 섹터인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두 섹터를 좀 집중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핵심적이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좀 있던데. 그렇죠.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메인 포트폴리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면 주력 부대를 어디로 놓을 건가. 근데 이제 주력 부대만 놓고 나머지 다 없애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이슈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엔터테인먼트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보지 마시고, 근데 그 메인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다른 이슈들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장이 좋아질 것 같아 이래갖고 막 주식을 풀로 싣고 이런 거는 아직 아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은 어디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 혹시나 물리더라도 계속 버틸 만한 주식인가? 이거 한번 좀 점검해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